자, 그 퍼스널 태스크 매니징 OS라는 템플릿을 제가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렸고, 그거 사용법이 좀 어려워서 튜토리얼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단톡방에 보내드린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일단 복제를 해야 됩니다. 자기 워크스페이스에 복제를 해야 돼서 여기 이 네모 겹쳐진 모양을 클릭하면 복제라고 뜨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자기 워크스페이스에 내가 스페이스가 좀 여러 개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본인 워크스페이스를 클릭을 하고 개인 페이지에 추가 이거를 눌러주시면 자기 페이지에 추가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생겼죠. 이걸 클릭을 해보면 그래서 복제 중이다. 지금 35%, 52%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잠깐 기다리는 동안 슬쩍 보면은 이런 거 배경 화면 같은 거는 그냥 제가 체스판에 그냥 넣어놨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변경하기 눌러서 여기서 뭐 선택할 수도 있고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한번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음, 전체적으로는 약간 그 무채색 톤인데 제 색깔을 좀 넣어놨어요. 이 색깔은 뭐냐면 일단 데이터 소스라고 돼 있는 게 이게 데이터 베이스거든요. 데이터 베이스에 각각 색깔을 넣어서 그 이 아이콘들에 좀 맞는 색깔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 자원 보관 이거는 노란색 하고 빨간색,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버튼들에다가 같은 색깔을 넣어놨어요. 새 일정 추가 같은 경우는 스케줄에다가 페이지를 추가하는 거라서 같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놨고 노트도 갈색이니까 새 노트 추가 버튼에는 이렇게 갈색 해놓고 작업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런 버튼들도 다 약간 어느 데이터베이스랑 연결된 건지를 알 수 있게 같은 색깔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들은 그냥 이 데이터 소스의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들 한 번씩 보셨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사실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라고 만든 거예요. 이 대시보드를 제가 컴퓨터에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휴대폰으로 보면은 좀 불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불편할 거예요. 잘 안 보이고 간트 차트 같은 거는 그 되게 이렇게 좁은 폭으로만 나와서 보기 힘들고 아마 그럴 걸로 생각이 돼서 사용하실 때는 컴퓨터에서 좀 주로 사용을 하시고 약간 잠깐씩 뭐 확인할 정보 있을 때만 휴대폰으로 빠르게 보시고 휴대폰에서는 편집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휴대폰에서 좀 잘못 클릭돼서 막 블럭이 옮겨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휴대폰에서는 그냥 뭐 빠르게 정보 확인할 때만 사용하시고 컴퓨터에서 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봐보면은 페이지가 몇 개가 이렇게 있죠. 제가 막 이거 페이지 예시로 좀 넣어놓고 이거 참고해서 하시라고 넣어놓은 거긴 한데 음, 일단 좀 지우고 나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뜨는 페이지들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페이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돼 있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표거든요, 표. 표인데 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걸로 보면 이해가 좀 안 되고 뭘로 이걸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하나의 행에 하나의 정보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음, 이 그러니까 그 행 하나가 하나의 그 정보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의 행이 그 이 제목을 가지는 페이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고 열은 그냥
어떤 속성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게 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표에다가 행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고, 그것들에다가 필터나 정렬 이런 것들을 걸어서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봐야 하는 거, 이 날짜대의 페이지들을 리스트업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주고, 방금 태스크에 있는 페이지들을 다 지웠어요. 그리고 골 여기에 들어가서 있는 페이지도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또 다른 게 프로젝트, 여기에도 제가 뭘 많이 넣어놨는데 다 삭제해주고, 그리고 스케줄은 비어있네요. 그리고 노트 몇 개 있는 거 이것도 지워줍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만 안 지웠는데 이것도 뭐 지워도 되고 여러분들 바꿔도 되고 하는데, 음, 지금 데이터베이스 제목이 Area Resource Archive DB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사실 그 좀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생산성이라는 분야에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컨드 브레인이 뭐냐면 그 약간 정보를 저장하는 뇌랑 생각을 하는 뇌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내 머리는 생각을 하는 뇌고 정보를 기억하는 뇌는 컴퓨터에 있는 이 세컨드 브레인이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그게 생산성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데, 그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저장할 때 어떤 계층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파라라고 있어요. 파라, 이렇게 PARA 이렇게 해서 파라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P는 프로젝트고, 그 다음 A는 에리어, 그리고 그 다음 R은 리소스, 그 다음 A는 아카이브,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서 파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음, 일단 내가 관리해야 하는 그런 요소들, 뭐 연구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영역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요. 내가 책임은 없는데 관리를 해야 하는 것들, 뭐 자료나 뭐 그런 것들을 자원으로 또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한때 영역이나 자원이었는데 더 이상 그런 게, 더 이상 책임이 사라지거나, 그러니까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 없는 것들을 이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좀 돼 있고, 이따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얼마나 그 많이 들여다보는지를 기준으로 폴더를 나누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에 있는 프로젝트는 좀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는데, 프로젝트는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여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랑 관련된 자료들을 다 여기서 모아서 볼 수 있게 해놓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이 꼴은 뭐냐면 이게 또 그 생산성 분야에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더 원싱이라고 있어요. 더 원싱이라고 있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해야 할 거 딱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그 해라. 멀티태스킹은 뭐 그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치는 방법이다 하면서, 지금 집중해야 할 일을 딱 하나 선정을 해서 거기에만 몰두를 해라, 이런 내용의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제 목표를 하나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그 프로젝트들을 관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 뭔가 삶이나 업무를 관리하는 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이고, 이거는 스케줄 같은 경우는 그냥 음, 보면은 회의나 뭐 마감일 아니면 뭐 이벤트나 뭐 기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일정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해놓으면은 캘린더에 이렇게 달력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해놓은 거고, 이게 그 달력이 원래 한 달에 딱 3월 돼 있으면은 3월짜리까지만 이렇게 딱 뜨고 잘렸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됐나 보네요.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계속 나오게 업데이트가 됐네요. 뭐 전달로 넘기면 계속 이렇게 나오나? 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캘린더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어느 날 뭘 해야 돼, 무슨 일정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데이터베이스이고요. 태스크. 태스크는 프로젝트랑 연결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완료할 때 필요한 작업들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활용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노트. 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메모를 하거나 뭘 정리했을 때 그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정리하는 당시에 뭔가 좀 더 이해를 더 잘 하고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노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또 그 세컨드 브레인의 책 내용인데, 노트를 찾을 때 몇 초더라? 뭐 30초 이상 걸리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가장 좋다고 말하면 제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니까 또 그런데 뭐 가장 좋은 방법 아니지만 꽤 좋은 방법, 노트를 관리하는 꽤 좋은 방법을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돼 있다를 알아봤고, 어, 한번 살펴볼 건데,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대시보드에 이렇게 영역이 있고 여기 자원, 보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전체 그룹에다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약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음, 뭐 나랑 관련된 거, 제목은 꼭 나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이 보통 나라고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 건강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건강이라는 건 내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에다가 만들어주고, 연구, 뭐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연구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여러분은 뭐 학업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음, 만약 자원에다가도 뭘 추가하고 싶다. 자원에 뭘 추가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취미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취미는 뭔가 내가 관심은 있지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이나 학업은 뭔가 건강은 날 위해서 꼭 그 관리를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 학업 같은 경우도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업을 신경을 안 쓸 순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역인데, 취미 같은 거는 사실 좀 바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취미는 영역이 아니라 자원으로 분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바꾸려면 그냥 이거 클릭해서 자원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뜨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왜 안 뜨냐면, 왜 안 뜰까요? 빙고를 숨기기를 해놔서 안 뜨는 것 같은데, 음, 음,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켜놓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 위치가 좀 그렇네요. 자원이 두 번째로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 자원, 보관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쓰다가 내가 뭐 4학년 이제 졸업을 해서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보관으로 이렇게 해서 아카이브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가 내가 만약 1년 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학업이라는 걸 다시 불러와야겠죠. 이걸 또 클릭해서 영역으로 다시 옮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관리하려고 하는 큰 범주를 이걸로 만들어 놓고 그 영역 단위로 아카이브로 보냈다가 영역으로 보냈다가 자원으로 보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시로 몇 개를 만들어 봤고 이미지 같은 거 여기에 뜨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들어가서 배경 이거 커버 추가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커버를 설정하면 여기서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넣으면 돼요. 이거 여기 있는 이미지는 제가 AI로 생성을 해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 자원 설정을 해봤고 이 다음으로 해야 될 게 골을 설정을 해야 돼요.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들 학생이니까 그냥 제 목표를 예시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목표 같은 거는 그냥 이번에 3학년 1학기, 학년 1학기 평점 평균 4.0 이상 달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 같은 거는 사실 꼭 안 해도 되는데 목표가 여러 개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속성은 지금 당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추가했을 때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그 모든 속성을 꼭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기간을 여기서 설정을 해줘요. 기간은 뭐 3월 휴일이었으니까 3월 3일에 시작했겠죠. 이렇게 해서 종료일은 학기가 끝날 때니까 학기가 언제 끝나죠? 이렇게 2, 3, 4, 5, 5주,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때인가요? 이때가 16주인데 뭐 이때인가? 이때 끝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날짜를 기간을 설정을 해주면 디데이가 표시가 됩니다. 마감까지 84일 남았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진행률이 지금 0%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수식을 한번 봐보면 관련 프로젝트에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프로젝트를 연결을 해서 그 프로젝트들의 진행률이 오르면은 이게 자동으로 집계가 돼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표 설정까지 한번 해봤고요.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더 원싱, 그 원싱이라는 책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귀찮아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라도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대충 AI로 딸깍 해가지고 채워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고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목표를 제목이니까 좀 간단하게 적었잖아요. 이건 뭐 어려울 것도 없는 거긴 한데 좀 복잡한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제목에는 간단하게 적고 여기에다가 그 목표가 뭔지 좀 자세하게 풀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공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성공을 했냐 안 했냐를 좀 수치적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그런 성공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핵심 성과 지표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수업 평점 학점이라고 적을까요? 수업 학점 이렇게 돼 있고 목표 수치는 4.0 이상 4.0이니까 A0 이상 이렇게 해놓고 기한은 아까 이건 사실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 블록들은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이 템플릿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 토글을 클릭을 하면은 템플릿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편집을 하면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 양식을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하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가서 하면 되고, 다시 전체 페이지로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콘텐츠 페이지가 방금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요. 콘텐츠 탭이 이렇게 돼 있고, 관련 프로젝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탭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볼 수 있고, 보드로 볼 수 있고, 타임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관련 프로젝트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당장 수업이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냥 제가 듣고 있는 수업을 넣겠습니다. 선형 시스템 해석 4.0 이상 받기 학점 이렇게 하고요. 상태는 뭘로 해야겠어요? 상태는 진행 중이죠. 진행 중 이렇게 넣고, 이 목표도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진행 중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새 페이지를 또 추가를 해서 여기에 인공지능 특론 이렇게 넣고, 또 페이지 하나 추가해서 뭘 듣더라? 고급 확률 과정론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얘네도 상태를 진행 중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기간은 셋 다 똑같으니까 전체 체크해서 날짜, 기간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점점점 눌러서 속성 편집 기간 이렇게 눌러가지고 종료일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켜주고, 시작일은 이걸로 하고, 아까 종료일이 언제였죠? 6월 22일인가? 이날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간이 다음번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고, 이 보드로 보기 하면은 여기 진행 중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관련 작업은 지금 다 빵개, 관련 노트도 빵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타임라인도 다 같은 기간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학점이라는 목표는 당연히 프로젝트 기간들이 다 같을 수밖에 없지만, 그 다른 목표 같은 거는 좀 더 길게 보고, 이번 학기에는 이 프로젝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다음 학기에는 또 다른 프로젝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해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전체 그거를 볼 수 있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일단 이렇게 드래그 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도 있는데,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휠을 굴리면 이렇게 옆으로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스크롤 한 상태에서 이 오늘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오늘 날짜가 이렇게 중심으로 딱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간을 엄청 넓게 잡았는데 너무 이렇게 확대돼서 보인다, 좀 더 멀리서 보고 싶다 하면은 이 월을 클릭을 해서 분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5년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 연 정도 했을 때가 이렇게 딱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로젝트들도 진행률이 있거든요. 이 진행률은 뭐냐면,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작업들, 이 태스크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태스크들이 달성된 정도에 따라 진행률이 올라가고, 이 프로젝트의 진행률에 따라 목표의 진행률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프로젝트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또 돼 있습니다. 일정이랑 노트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돼 있고, 프로젝트랑 관련된 내용도 또 제가 딸깍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딸깍이긴 한데 이거는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 위에 거는 봐보시고 쓰고 싶으면 쓰시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보면은 3C, 4P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템플릿 만들어서 나눠드린 이유를 설명드릴 때,
이제 4학년 졸업할 때쯤에 아니라 4학년 때 이제 취업 자소서 같은 걸 쓰면은 프로젝트 같은 게 다들 그 이렇게 모두 정리를 해놓고 나서 자소서에다 이렇게 녹여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자소서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소서를 어떻게 내 프로젝트를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4학년 되면 많이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쓰는 방법이 있는데 3C, 4P라는 것도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3C라는 거는 배경에 관한 거고요. 4P라는 거는 결과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어, 자소서에다가 이 프로젝트에 관한 거를 쓸 때 고객이 누구였고 우리는 뭐 어떤 상태였는데 다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나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레퍼런스 조사 같은 걸 해보니까 이렇게 했더라 라는 것까지가 배경이고 이 배경을 작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나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서 해결했는데 우리가 만든 것의 가치는 이렇고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했는가 이거는 사실 안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3C4P 중에 하나라서 여기다 적어놨고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그런 프로모션이 홍보고 어디에다가 그거를 좀 게시를 했는지 뭐 논문이면은 뭐 어디에다가 그 게재를 했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는 뭐 깃허브에다가 올렸고 유튜브로 그 소개 영상 같은 거를 해서 막 했다. 그랬더니 뭐 깃허브 스타를 몇 개를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간단한 프로젝트 말고 그러니까 성적이나 이런 거는 좀 간단한 프로젝트잖아요. 그런 거에 쓰기엔 적절하지 않고 뭐 공모전 같은 거를 준비했을 때 그 정도 스케일이라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 산출물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콘텐츠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관련 작업 이거를 한번 봐봅시다. 이거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 여기다가 작업을 그냥 추가하는 거예요. 신규 페이지 해가지고 새 작업.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1에서 7주차 수업 내용 복습하기. 근데 무슨 수업인지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보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열과 전론 수업 내용 복습하기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건 아직 시작 전이고 언제 할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정은 보통 마지막에 하고 일단 해야 될 거를 다 리스트업합니다. 이렇게 하고 복습하기 하고 문제 어, 보급 확률 과정론 문제 풀어보기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음엔 뭐 해야 될까요? 이 과목이 기말고사는 없거든요. 기말고사 없고 그래도 복습은 해야 되니까 그런 8주차에 아마 시험 볼 거고 9에서 한 13주차까지 수업하겠죠. 마지막 발표 수업이니까. 자, 수업 내용 복습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발표 준비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날짜 같은 거는 여기서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만들어줘도 되고 타임라인에서 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타임라인에서 지금 원래 이렇게 떠야 되는데 날짜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수업 내용 복습이잖아요. 이거를 언제 하냐면 드래그 앤 드롭이 원래 됐었는데 이걸 그냥 클릭을 하면 되네요. 캘린더 뷰에서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이 되는데
타임라인에선 그냥 클릭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3월 2일, 3월 3일부터 금요일 수업이니까 금요일부터 했다고 치고 7주가 언제죠? 4주차 5, 6, 7이니까 한 이때까지 8주차 수업 전날까지 이렇게 복습을 한다고 치고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귀찮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지금 이걸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데 보드에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진행 중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옮겨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게 0%였는데 갑자기 50%가 됐잖아요. 이게 왜냐면 하위 작업이 없을 때는 제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해놨거든요. 일단 시작하면은 반이 차요.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을 하면은 일단 반이 차게 해놨고 여기에 얘한테 하위 작업을 사실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좀 써봤는데 하위 작업으로 관리하는 게 꽤나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쓰고 싶은 분들은 써도 되는데 안 쓰는 걸 추천합니다. 좀 불편해서 하위 작업이 뭐냐면 이렇게 토글을 열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작업, 새 작업 이런 식으로 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고 제가 컨트롤 Z 해볼게요. 다시 컨트롤 Z 하면은 50%였는데 새 작업을 추가하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 하위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작이 반이 안 통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를 하려면은 그 하위 작업이 없을 때 얘를 시작하면은 그냥 반이 차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시리가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위 작업이 만들 수 있게 해놨는데 음, 이거를 잘 관리해야 할 수 있다 하면은 써보시고 불편하다 하면은 그냥 안 쓰시고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서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위 작업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수평적인 구조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 다시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쨌든 시작을 하면 절반이 찬다. 그래서 이거를 완료를 하면 100%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진행률이 12.5%가 됐죠. 왜냐면은 4개 중에 하나가 50%고 나머지는 0이니까 얘들을 평균을 내가지고 12.5%가 된 겁니다. 얘를 이렇게 하면은 25%가 되겠죠. 4개 중에 하나를 100% 했으니까 25%. 이렇게 돼 있고, 음, 다시 그걸로 올라가면은 그 목표를 한번 봐보면은 콘텐츠의 목표, 관련 목표를 볼 수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다시 열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진행률이 4%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방금 그 프로젝트가 12.5%였는데 이거에 이 프로젝트가 3개잖아요. 3개를 평균을 낸 거예요, 또. 3분의 1을 하면은 4. 몇 %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올림 해야지고 4%다 이렇게 뜨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로젝트에서 관련 일정 같은 거, 시험 일정 같은 걸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하면 되거든요. 신규 페이지 해서 고급 확률 과정론 중간고사를 넣고 발표 수업 발표 수업 이렇게 넣고 유형은 이거는 이벤트라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행사 애매하니까 기타로 넣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추가를 해도 돼요. 시험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도 되고, 날짜는 뭐 그냥 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뭐 이날 시험 본다 이렇게 넣고, 발표 수업은 뭐 6월에 뭐 이날쯤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요약에다가 뭐 시험 범위 같은 거를 적어놔도 될 것 같고, 여기도 뭐 그런 거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밑에가 그거네요. 중간고사. 이게 정렬을 제가 날짜를 그러니까 가장 나중 날짜부터 뜨게 해놨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하면 반대로 정렬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맘대로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관련 노트 같은 거는 이제 뭐 노션에다가 정리하는 걸 좋아한다 하면은 신규 페이지 해서 이런 내용 어 강의 노트 정리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얘는 이 기본으로 설정이 안 돼 있었네요. 이거를 설정하려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의 설정을 바꾸시려면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이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될까? 아무튼 근데 꼭 그 템플릿 자동 기본으로 설정 안 해놓고 써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거 누르면은 템플릿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음, 얘는 중간 작업물로 보는 거죠. 왜냐면 중간 작업물로 봐도 되고 레퍼런스로 봐도 되는데, 레퍼런스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공부할 때 쓰는 참고 자료니까 레퍼런스로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고정됨 이런 거 클릭하면은 이게 상단에 필터 그 정렬을 제가 걸어놨거든요. 고정됨이 걸려있는 게 제일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잖아요. 얘를 고정됨을 체크를 하면 제일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단에다가 고정을 해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에다가 뭐 그냥 페이지 또 추가해서 해서 1강 해서 뭐 확률 변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정리하시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강의 노트 정리를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고정됨 체크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음, 뭐 이런 식으로도 사실 기능이 진짜 엄청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3학년 1학기라고 적었죠. 3학년 1학기 강의 노트 모음 뭐 이런 노트를 또 만들어서 뭐 여기에다가 뭐 이런 걸 해요.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얘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데에서도 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이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목표 아래 토글로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연관된 프로젝트들이 뜨고요. 그리고 이 수업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도 노트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특론 강의 노트 정리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기존 항목 연결해서 강의 노트 모음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 노트가 여기서 뭐야, 이거죠. 여기서도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는 하나인데 여러 곳에서 이렇게 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여기다가 추가를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특론 강의 노트 정리 이런 식으로 또 추가를 해놓으면은 아까 보고 있었던 이거였죠. 여기에서 이제 막 페이지 관리를 하다가 이 관련 노트 이런 게 있었어. 여기 이거를 열면은 아까 있었던 그 수업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노트인데 여러 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또안 알려드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목표를 진행 중으로 설정을 하면은 여기 진행 중인 목표에 이렇게 뜹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목표가 몇 퍼센트 진행됐고 마감이 언제인지 기간이 언제인지 관련 프로젝트는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트 아까 제가 고정된 체크를 했잖아요. 고정된 거는 또 여기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모든 노트 보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던 노트들을 모두 볼 수 있고 이름순, 최근 편집된 순서, 그리고 태그별 얘네는 태그가 없잖아요. 이런 거 보고 이제 태그를 추가를 할 수 있죠. 이 연필 모양 이거를 누르면은 태그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강의 노트 정리니까 레퍼런스로 넣고 그리고 이것도 레퍼런스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자료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이 추가 양식은 뭐냐면 버튼 눌렀을 때 뜨는 게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마음대로 편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고정 안 하고 그냥 이 강의 노트 모음 노트만 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반영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업 필터가 또 걸려 있어요. 날짜 필터가 그러니까 기간에 오늘이 포함되는 작업들만 여기에 뜨게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이 복습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을 이렇게 볼 수 있고 타임라인으로 지금 해야 되는 작업들만 타임라인에 이렇게 뜨게 해서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의 기간도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모든 작업 보기 하면은 필터랑 상관없이 지금 하는 작업들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보기도 있고 오늘 할 일, 간트 차트 뭐 이런 식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놨고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지금 그 하고 있는 목표랑 그 목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아래에 뜨고요. 진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역 자원 보관 이렇게 있어서 영역 같은 거 여기 뜨고 자원은 여기에 보관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전부 다 보고 싶다 한 번에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뭐뭐 보기 이거는 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 소스들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고 아까 그 이 날짜를 지정을 안 했잖아요. 제가 날짜 지정을 안 했거든요. 했나? 날짜 지정했는데 필터. 필터가 안 걸려 있네요. 필터를 제가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떠야 되냐면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애들만 떠야 되는데 그래서 비어 있음. 이렇게 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떠 있죠. 그리고 이 캘린더 넘겨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 일정이 뜹니다. 지금 좀 안 예쁘게 뜨는데 이것도 제가 수정을 해놓을게요. 안 까먹으면. 요약 말고 유형이랑 유형만 뜨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유형하고 이 이모지 때문에 이름이 길면 잘리니까 일단 이름이 안 잘리게 일정명에서 줄바꿈을 이렇게 켜고 레이아웃에서 아이콘을 꺼서 이렇게 좀 제목이 잘 보이게 해줄게요. 요약 같은 것도 떴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비어 있어서 안 뜨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일정 같은 거 좀, 뭐 프로젝트 뜨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도 그 줄바꿈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속성 편집에서, 뭐야, 그래서 얘는 줄바꿈이 없네요. 음, 어쨌든 일정 같은 거 아까 추가한 거 여기 이렇게 뜨게 할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뜨게 할 수 있고, 내가 만약 급하게 추가해야 하는 일정이 있다 하면은 여기다가 그냥 만들어요. 새 일정 1 하고 새 일정 2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거는 안 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 콘텐츠는 사용 안 함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표시 유형 여러분들이 뜨게 하고 싶으신 거를 표시를 하시면 돼요. 유형도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안 뜨는데 요약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유형 회의 무슨 회의임 뭐 이런 식으로 써서 하시면 여기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죠. 얘를 여기다 어떻게 옮기냐? 그냥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옮기면 되고 시간까지는 설정이 안 되니까 눌러서 그 시간 같은 거는 뭐 몇 시인지 여기다가 11시다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몇 시인지 뜨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모든 일정 보기 하면은 사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래로 쭉 넘기면서 볼 수 있다는 거 정도가 차이가 될 것 같고 전체 일정을 이렇게 표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제가 월 단위로 나눠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3월에는 일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5월엔 이 일정이 있고 6월엔 이 일정이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게 가장 나중 일정이 제일 위에 뜨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정렬 순서를 바꾸면은 반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은 내가 하는 프로젝트들을 잘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학업이랑 관련된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학업에 들어가서 관련 목표에다가 관련 목표에다가 기존 항목 연결하기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관련 프로젝트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만들었던 것들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거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관련 노트도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표로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채워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내 학업이라는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목표는 이런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이런 게 있는데 이 고급 확률과정론 학점 4.0 이상이라는 프로젝트는 이런 태스크들로 이루어져 있고 관련된 노트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보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잘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다행일 텐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분해해서 막 이렇게 다 눌러보면서 뜯어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음, 한번 써보세요. 써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셔도 되고 피드백이 있어도 좋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능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튜토리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